지난 5월 14일 또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 소식이 들려왔어요. 미국 뉴욕주 북부 버팔로의 한 슈퍼마켓에서 군복과 방탄복을 입은 괴한이 소총을 들고 와 무차별 총격을 가한 것인데요. Possible active shooter at the top. There are still shots being fired. At least 3 down inside. 3 down inside, so far 2 outside radio. 이 총기 난사 사건으로 13명이 총에 맞았고 그중 10명이 사망하고 말았는데 총에 맞은 13명의 피해자 중 무려 11명이 흑인이었다는 점과 범인이 18세 어린 청년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미국 전역이 충격으로 휩싸였었죠. 그리고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전에 벌어졌던 최악의 총기 테러 사건들과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2019년 무려 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 테러 사건의 범인 브렌턴 테런트와 같은 해 미국 텍사스의 한 쇼핑몰에서 22명의 목숨을 앗아간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패트릭 크루시우스, 그리고 이번에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 페이튼 젠드론까지, 이들은 모두 백인 우월주의자였으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동일한 책에서 범행의 영감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이런 끔찍한 희대의 살인마들이 탄생하게 된 걸까요? 미국은 일반인들도 총기를 소지하기 쉬운 나라예요. 물론 총기를 공공장소에서 휴대하려면 간단한 시험을 통과하여 총기 휴대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지만 운전면허증보다 발급받기 쉬운 그 면허증이 총기 사고를 막아주는 안전장치가 될 수는 없죠. 그렇기에 미국은 매년 총기 사건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데 그 수치가 심상치 않아 보여요. FBI가 발표한 2020년 범죄 리포트를 보면 살인사건의 76%가 총기에 의해 발생했는데 총기로 인한 살인사건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비중이 75%를 넘어선 건 처음이라고 해요. 늘어만 가는 총기 사건에 미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와중에 얼마 전 또 하나의 총기 사건이 발생했어요. 뉴욕주 북부 버팔로의 탑스 프렌들리라는 슈퍼마켓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범인이 18세의 어린 청년이라는 사실보다 그가 범행 과정을 고스란히 생중계했다는 것이 더 큰 충격이었는데요. 본인이 저지르는 짓이 마치 영웅시 되기라도 바란 것처럼 보인 그는 자신의 거주지와 차로 3시간이나 떨어진 버팔로까지 가서 범행을 저질렀죠. 버팔로의 바이런 브라운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용의자는 최대한 많은 흑인을 죽이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왔다라고 밝힌 것처럼 그가 쏜 총에 맞은 13명의 피해자 중 11명이 흑인이었고, 버팔로 경찰서장이 ABC 뉴스를 통해 만일 경찰에 의해 체포되지 않았다면 더 많은 흑인들을 쏘기 위해서 두 번째 범행 장소로 이동할 계획이었던 듯하다라고 전한 것으로 보아 그는 10명의 살인으로 부족했던 것으로 추측돼요. 또한 그는 범행 직전 인터넷에 무려 180페이지에 달하는 성명문을 올렸는데 구체적인 범행 일시와 방식 등이 포함된 이 성명에는 그가 존경한다는 이들도 적혀 있었어요. 그가 존경한다고 밝힌 이들 중 한 명은 브렌턴 테런트였는데요. 그의 정체는 바로 2019년 뉴질랜드 이슬람 사원에서 총기를 난사해 무려 51명을 죽음으로 내몬 테러리스트예요. 2019년 3월 15일 오후 1시 40분경 뉴질랜드의 한 이슬람 사원에 도착한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입구에 있던 사람들에게 반자동 산탄총을 탄약이 떨어질 때까지 난사한 후 총을 바꿔 살려달라며 애원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살상했어요. 그가 처음 선택한 알누르 모스크에서 40명이 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그는 인근 리누드 모스크로 이동하여 두 번째 총기 난사를 벌이게 되었는데요. 부상 치료를 받다 사망한 인원까지 총 5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 사건은 이슬람 사원의 기도 시간이었기에 피해가 컸죠. 여기서 드는 의문은 호주인인 그가 왜 뉴질랜드를 테러 장소로 택했냐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 그는 침략자들이 우리의 땅인 유럽 곳곳에 있기 때문에 뉴질랜드라고 해서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 했다고 밝혔어요. 이는 뉴질랜드가 다민족주의이고 인종차별이 적은 평화로운 곳이어서 경고하기 위해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또한 범행 직전 인터넷에 74쪽 분량의 선언문을 게재한 뒤 범행 과정을 생중계하는 등의 이번 버팔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받드는 공통의 이론이 있다는 것이죠. 미국 정부에서 백인 문명을 무너뜨리려 한다는 음모론이 그것인데요. 미국 권력층이 백인 인구를 줄이기 위해 유색인종 이민자를 대거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모론에 자신의 범행을 정당화시킨 또 한 명의 테러리스트가 있었는데요. 미국 텍사스 엘패소의 월마트에서 벌어져 텍사스 월마트 총기 난사 사건으로도 불리는 이 사건은 범인이 사람들이 붐비는 오전 10시를 노려 마트 안에 들어와 무차별 총격을 가했기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죠. 무려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해 미국 역사상 총기 사건 인명피해 규모로 7위에 드는 불명예를 찍기도 한 이 사건의 범인 역시 범행 전 인터넷에 백인 5월 주의를 찬양하는 성명문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민자들이 일자리를 빼앗고 있고 미국이 여러 인종이 섞여 오염되어 있다는 주장이었죠. 그가 자신의 거주지로부터 무려 1000km나 떨어진 이곳 엘패소를 범행 장소로 택한 것은 엘패소가 멕시코와 국경을 접한 국경 도시기에 멕시코 이민자들을 노린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총기 난사로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한 이들이 백인 5월 주의를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사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외치는 이민자가 백인인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이론은 프랑스 극우 소설가 르노카미가 2011년 펴낸 대전환이란 책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는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권력 엘리트들이 더 많은 자녀를 낳는 아프리카와 중동의 이민자들을 유럽에 유입시켜 백인들을 몰아내려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는 황홀함보다 한 발 더 나아가 백인이 우월하다는 차별을 넘어 유색인종에게 일자리를 잃고 사회의 주류를 내줄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그럴듯하게 꾸며낸 것이죠. 사실 이민자가 토착 백인의 수를 뛰어넘어 토착민을 위협한다는 주장은 꽤 오래된 이야기지만 2012년 카미가 대전환이라는 이름을 붙인 뒤에 백인 우월론자 사이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 치러진 프랑스 대선에선 이 대전환 음모론을 지지하는 극우 성향의 인물이 출마하여 논란이 되었는데 일부 프랑스 유권자들은 마크롱은 싫어하지만 백인 우월주의자 대통령 탄생을 볼 수 없었다라며 마크롱을 선택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었죠. 버팔로 총기 난사 사건의 범인이 생중계한 그의 범행 과정에선 자신에게 총구를 들이밀자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백인이었고 오히려 페이튼 젠드러는 미안하다며 서둘러 자리를 옮겼기 때문이죠. 살아남은 그는 백인이라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안도감과 함께 백인이기에 느껴야 할 죄책감으로 고통받을 텐데 정작 범인은 느끼지 않을 죄책감을 피해자가 짊어져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Supremacy is a poison. It's a poison.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서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동기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필요하지만 인종차별적 범죄는 매우 혐오스러운 일이라며 백인 우월주의를 포함해 테러 행위도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일이라고 규탄했고 미국 최초의 흑인 여성 부통령 카말라 해리스도 분명한 것은 이 나라 전역에 증오의 풍폭병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인종 때문에 시작된 증오범죄나 극단적인 폭력은 모두에게 해를 끼치며 이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모든 방법을 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이 무색하게 그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남부 실버타운인 라고나우즈의 한 교회에서 총기 난사로 한 명이 숨졌고 텍사스주 휴스턴의 시장에서도 총격으로 2명이 숨지는 등 총기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죠. 그들이 혐오 범죄를 규탄한다면서도 총기 규제만큼은 쏙 빠져 있는데요. 과연 그들에게 총기 규제 없이 선의 피해자를 줄일 방안이 있기는 한 것일지 의문이에요.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18세가 되면 합법적으로 총기와 실탄을 구매할 수 있고 텍사스주와 조지아주는 한술 더 떠 총기 소지 허가증을 무력화시키며 전과나 법적 제한 여부와 관계없이 권총을 소지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죠. 그리고 지난 24일 텍사스주의 작은 도시에서는 무려 21명이 숨지는 총기 사건이 또 일어나고 말았어요. 범인은 18세가 된 다음 날 바로 소총을 구매했고 그가 벌인 참사의 피해자 중 19명은 그보다 어린 초등학생 아이들이었어요. 총기 소지 우호론자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기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법으로 인해 수많은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르노 카미의 대전환론이 그들에게 동기를 부여했다면 그들의 악한 마음을 실행에 옮기게 한 건 손에 총을 쥐어준 미국의 법이 아닐까요? 미국 총기 규제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